불 끄거라. 냄새 맡은 갑. 아빠 반대로 듣지 않아? 순서가 이게 맞아. 인성 덕목 화목. 인성 열기. 냄새 맡은 갑 단양을 어찌 마련할꼬. 제사상을 보려고 모은 단양이에요. 이 돈이라도 갖다 주세요. 제게 좋은 생각이 있으니 걱정 마시고 화목하게 지내세요. 인성사전. 서로 뜻이 맞고 정다운 것을 화목이라고 해요. 인성전래 사자성어. 안하무인. 눈안 아래하 없을무 사람인. 눈 아래에 사람이 없다라는 뜻으로 방자하고 교만하여 다른 사람을 업신여김을 이르는 말이에요. 오늘도 열심히 일해야지. 옛날에 마음 착한 가난뱅이 농부와 심술 많은 부잣집 영감이 한 마을에 살았어요. 그런데 둘은 달라도 너무너무 달랐지요. 가난한 농부는 워낙 부지런해서 꼭두 새벽부터 주먹밥을 싸서 꼭 일을 나갔어요. 오늘은 누구 것을 빼앗을까? 반면 부잣집 영감은 너무너무 게을러서 해가 중천에 떠야 겨우 일어나서 눈곱을 닦았지요. 그리고 배가 불룩하도록 밥을 먹고서는 남의 것을 빼앗을 생각만 했어요. 배가 고파 보이는데 이거라도 드시게. 하루는 가난뱅이 농부가 일을 나갔다가 가마니를 뒤집어 쓴 형제를 만났어요. 농부는 형제에게 점심으로 싸온 주먹밥을 모두 내주었지요. 이렇게 늘 가진 것을 모두 내주니 열심히 일해도 가난할 수밖에요. 내 집 앞에 들어왔으니 요 씨암탉은 내 걸세. 한편 부잣집 영감이 느긋하게 쉬고 있는데 씨암탉 한 마리가 총총총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영감은 불이 나게 달려나가 씨암탉을 번쩍 안았지요. 이렇게 늘 남의 것을 빼앗으니 놀고 먹어도 부자일 수밖에요. 뉘엿뉘엿 해가 기울자 가난뱅이 농부는 일을 마치고 집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배에서 꼬르륵 꼬르륵 요란한 소리가 났지요. 휴, 점심을 걸렀더니 배가 많이 고프네. 농부는 걸음을 재촉했어요. 아이고, 맛있겠다. 냄새라도 실컷 맡자. 농부가 부잣집 담벼락을 지날 때 생선 굽는 냄새가 솔솔 풍겨왔어요. 농부는 코를 벌렁거리며 침을 꼴깍 삼켰어요. 킁킁, 냄새가 좋구나. 농부는 목을 쭉 빼고 부잣집 담을 넘어다 봤지요. 누가 공짜로 냄새를 맡는 게냐? 그때 장독 깨지듯 카랑카랑한 목소리에 농부는 뒤로 벌러덩 낮아빠졌어요. 아이고 엉덩이야, 냄새도 못 맡소? 이 생선으로 말할 것 같으면 심리 밖까지 내가 직접 걸어가서 이리 들척 저리 들척 고르고 또 골라 열량이나 주고 사온 귀하디 귀한 생선이라네. 그러니 공짜로는 냄새도 못 맡지. 냄새 맡은 값으로 단량을 내게. 가난뱅이 농부는 기가 막혀 눈만 껌뻑껌뻑 마른 침만 꿀꺽 삼켰어요. 아, 무슨 말인지 모르겠나? 얼른 냄새 맡은 값을 내놓게. 영감의 고함 소리에 깜짝 놀란 농부는 그만 네, 내겠소. 내일 내겠소. 하고 약속을 하고 말았지요. 그날 밤 가난뱅이 농부는 한숨을 폭폭 쉬며 가족들에게 부잣집 영감과의 일을 이야기했어요.
냄새 맡을감 단양을 어찌 마련할꼬? 아내는 허리춤에서 주섬주섬 엽전을 꺼냈어요. 아버님 제사상 보려고 모은 단양이에요. 약속은 약속이니 이 돈이라도 갖다 주구려. 내 실수로 아버님께 불효를 하는구먼. 농부와 아내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때 농부의 아들이 무릎을 탁 쳤어요. 아버지, 어머니, 제게 좋은 생각이 있어요. 냄새 맡은 값 치르러 왔습니다. 다음날 농부의 아들은 어머니가 준 엽전을 들고 부잣집 영감을 찾아갔어요. 그러고는 부잣집 영감의 코앞에 서서 짤그랑짤그랑 엽전을 흔들어 댔지요. 어르신, 돈소리 들으셨지요? 저는 이만 돌아가겠습니다. 부잣집 영감은 얼굴이 벌겋게 열이 올라 소리쳤어요. 냄새 맡은 값을 치르고 가야지. 어르신, 저희 아버지는 생선 냄새만 맡으셨습니다. 그러니 그 값 역시 받지는 말고 소리만 들으셔야지요. 영감은 말문이 막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어린아들의 지혜로 무사히 제사를 지내게 된 농부는 그 후로도 부지런히 일하며 행복하게 살았어요. 이야기 속 낱말 사전. 씨암탉. 닭은 둥근 알을 낳아요. 하지만 그 알들이 모두 병아리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암탉과 수탉이 짝짓기를 해서 얻은 알만 병아리가 되지요. 바로 그 유정란을 낳을 수 있는 닭이 씨암탉이에요. 옛날에는 씨암탉이 병아리를 많이 낳아주기 때문에 매우 소중한 재산이었어요. 장독. 우리 조상들은 간장, 된장, 고추장, 그리고 김치와 술 등을 장독에 보관했어요. 장독에 음식물을 담아두면 쉽게 상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발효를 도와 감칠맛이 더했어요. 시골에 가면 뒷마당이나 앞마당에 크고 작은 장독을 늘어놓은 장독대를 흔히 볼 수 있어요. 엽전. 동전처럼 납작하고 동그란 모양의 옛날 돈이에요. 지금의 동전과 다른 것이 있다면 가운데에 네모난 구멍이 뚫려 있어서 끈으로 꿰어 엽전 꾸러미를 만들어 허리춤에 차고 다닐 수 있었지요. 엽전은 한 냥, 두 냥 또는 한 입, 두 입으로 세었어요. 인성절레 요술항아리 냄새 맡은 값에 대한 우리 음식 이야기. 지금으로부터 300여 년 전 정부인 장씨는 후손들에게 물려줄 요리책을 썼어요. 음식 디미방이라는 제목의 이 요리책에는 국수와 만두를 만드는 방법부터 여러 가지 맛깔스러운 음식의 요리 방법이 쓰여 있지요. 음식 디미방 속에 담겨 있는 우리 전통 음식을 알아보아요. 이야기 속 문화 산맥. 음식 디미방 음식 맛을 내는 요리책. 사랑하는 나의 딸들아, 내 눈이 이리 어두운데 힘들게 써서 만들었단다. 그러니 이 속에 담긴 방법을 익혀 그대로 따라하여라. 정부인 안동 장씨. 계란탕. 간장으로 알맞게 간을 맞춘 물에 참기름을 넣고 오래 끓여라. 물이 끓어 부딪히면 달걀의 위쪽만 살짝 깨어 쏟아 넣어라. 뚜껑을 닫고 끓이다가 노른자가 채 익기 전에 그릇에 담아내거라. 화전. 진달래나 장미의 꽃잎을 따서 찹쌀가루와 메밀가루를 조금 넣고 눅눅하게 반죽하여라. 끓는 기름에 반죽을 조금씩 떠넣고 꽃잎을 붙여 바삭하게 찢어 한 김이 나면 꺼내어 꿀을 얹거라. 인절미 맛있게 굽는 방법. 인절미 속에 새끼손가락만한 길이의 엿을 꽂아라. 엿이 녹을 때까지 약한 불에 구워 아침에 먹으면 좋단다. 조개탕. 껍질째 깨끗이 씻은 모시조개를 맹물에 삶아라. 뜨거운 기운으로 인해 모시조개가 입을 떡떡 벌리면 국물과 함께 그릇에 담아 상에 놓아라. 다시.
누런빛이 나도록 볶은 밀가루에 꿀과 참기름을 섞어 다식판에 꾹꾹 넣어 모양을 찍어내라. 둥근 반원 모양의 수키와에 흰 모래를 깔고 그 위에 흰 종이를 깐 후 다식을 벌려 놓아라. 그 위를 넓적한 암키와로 덮어 약한 불 위에 놓고 익혀라. 음식 디미방. 음식 디미방은 약 300년 전 경상도에 살던 장씨 부인이 자신이 익힌 요리 방법을 대대손손 전하고자 쓴 요리책으로 최초의 한글 조리서로 알려져 있어요. 디미방은 한자어로 알지의 만미, 방법 방인데 옛날에는 지를 디로 읽어서 지미방이 디미방으로 된 것이에요. 글을 쓴 장씨 부인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밥을 지어 나누어 주고 고아를 데려다 기르는 등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았던 분으로도 알려져 있어요. 음식 디미방 대대손손 길이 전하거라. 지혜로운 나의 딸들아, 이 책의 요리법을 베껴는 가되 이 책을 가져갈 생각은 절대 하지 말거라. 그리고 부디 찢어지지 않게 잘 간수하여라. 정부인 안동 장씨. 전복 보관 방법. 싱싱한 전복에 참기름을 잘 발라 단지에 꼭꼭 채워 놓아라. 그 위에 참기름 한 잔을 더 부어 두어라. 그러면 오래도록 싱싱한 전복을 먹을 수 있단다. 복숭아 보관 방법. 밀가루 죽을 쑤어 소금을 조금 넣어 식혀두어라. 밀가루 죽을 새 독에 넣고 그 가운데에 복숭아를 넣어 단단히 봉해 두어라. 그러면 겨우내 제철같이 신선한 맛의 복숭아를 먹을 수 있단다. 채소 보관 방법. 마구간 앞에 구덩이를 파서 거름과 흙을 넣고 파, 마늘, 갓, 오이, 가지 같은 채소를 심어라. 그 위에 짚을 올려놓으면 구덩이가 따뜻해져 겨울에도 채소가 자라서 먹을 수 있단다. 소주 만드는 방법. 쌀 한 말을 쪄서 끓인 물 2말을 부어 섞어라. 누룩 5대를 섞어 7일 정도 지나면 물 2사발과 술 3사발을 함께 넣어 고아라. 밤나무와 뽕나무로 불을 떼면서 소주 꼬리에 물을 퍼내고 찬물을 부으면서 소주를 빼내거라. 매실초 만드는 방법. 씨를 바른 매실 1되를 아주 독한 식초 5되에 담가 두어라. 매실이 절면 꺼내 말려서 가루를 만들어 두어라. 매실초가 필요할 때마다 가루를 조금 물에 타면 맛 좋은 매실초가 된단다. 철학이 담긴 생각 장면. 냄새 맡은 값을 무엇으로 치를까요? 냄새만 맡았는데 그 값을 치르라니. 억지도 그런 억지가 어디에 있어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내가 손해를 보면 봤지. 다른 사람에게 절대 해를 주지 않는 농부이다 보니 냄새 맡은 값 단량을 내놓으려 하네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것도 같아요. 냄새 맡은 값도 치르고 제사도 무사히 지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이 있어요. 냄새를 맡은 값을 냄새로 갚는 것은 어떨까요? 제사를 지내려면 음식을 준비해야 하니 제사 음식을 차리면서 부잣집 영감을 불러다 실컷 냄새를 맡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꼭 돈을 내지 않더라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야기 속 속담사전. 먹을수록 냠냠. 저 욕심 좀 봐. 배가 부른 줄도 모르고 계속 먹고 있네. 다른 사람 것까지 힐끗힐끗 넘보면서 말이야. 저런 사람을 보고 하는 말이 있지. 바로 먹을수록 냠냠이라는 말. 과한 줄 모르고 계속 욕심을 부린다는 뜻이야. 알쏭달쏭 논술 산맥. 음식을 담는 우리 그릇. 부잣집 영감네 부엌에는 음식을 담아내는 우리 그릇이 많이 있어요.
요것저것 쓸모있고 멋이 담긴 우리 그릇의 이름과 쓰임에 대해 알아보아요. 옛날 사람들이 사용하던 그릇이에요. 하나하나 살펴보고 지금의 것과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보세요. 이 외에도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며 지금도 우리의 밥상 위에 올라가는 뚝배기, 김치를 담는 보시기, 작은 간장을 담는 종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세요. 작은 그릇 하나에도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멋이 담겨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이남박, 쌀을 씻는 그릇으로 통나무를 깎아 만들었어요. 자배기, 채소를 씻거나 절일 때 혹은 설거지통으로 사용했어요. 시루, 떡을 찔 때 사용하던 질그릇으로 바닥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주발과 바리, 노쇠로 만든 밥그릇으로 주로 남자의 밥그릇은 주발, 여자의 밥그릇은 발이라고 해요. 반병두리, 국수나 떡국을 담아 먹던 노쇠로 만든 그릇이에요. 둥글고 바닥이 평평하여 양푼과 비슷하나 매우 작아요. 세옹, 노쇠로 만든 작은 소추로 화롯불에 얹어 사용해요. 가마솥, 무쇠로 만든 소추로 밥을 짓거나 물을 끓일 때 사용했어요. 바닥이 두꺼워서 음식이 잘 타지 않았어요. 이야기 속 작가 생각. 여러분은 자신의 편안한 생활과 이익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평생을 봉사하며 살았던 테레사나 슈바이처를 알고 있나요? 그들은 세상을 떠난 후에도 모든 이들에게 존경을 받는 위인들입니다. 그분들은 우리와 어떤 점이 다를까요? 테레사나 슈바이처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남을 위해 봉사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냄새 맡은 값에 등장하는 가난한 농부처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자신의 점심을 선뜻 내어주는 일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착한 아버지를 닮아 아들도 착하고 지혜로웠어요. 농부의 아들은 억지로 냄새 맡은 값을 요구하는 부잣집 영감에게 돈소리로 값을 치렀어요. 아마도 부잣집 영감은 농부의 어린 아들에게 부끄러움을 느꼈을 거예요. 지나친 욕심의 끝은 행복과 만족보다 불행과 불만족만을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어려운 이웃과 나눌 줄 알았던 농부의 모습을 본받아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글 작가 민정원. 인성 가꾸기. 화목이란 서로 뜻이 맞고 정다운 것을 말해요. 화목에 관한 명언. 왕이든 평민이든 자기 가정에서 화목을 찾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 예의는 남과 화목함을 으뜸으로 삼는다. 한 가족이 화목하여 한마음 한뜻이 되면 문 앞에 돌도 황금이 된다. 호랑이 잡은 토끼. 검은고 산조. 검은고 산조는 검은고를 위한 독주곡이에요. 검은고는 오동나무와 밤나무를 붙여 만든 울림통 위에 명주실을 꼬아서 만든 6줄을 술대로 쳐서 소리내는 악기예요. 인성 덕목, 당당, 인성 열기. 맛있겠는걸? 아이고 깜짝이야. 무조건 겁내지 말고 당당히 맞서야지. 인성사전. 남 앞에서 내세울 만큼 떳떳하고 떳떳한 모습이나 태도를 당당이라고 해요. 인성전례 사자성어. 언어도단. 말씀언, 말씀어. 길도, 끈을 단. 말할 길이 끊어졌다라는 뜻으로
너무나 엄청나거나 기가 막혀서 말로써 나타낼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즉, 말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옛날 어느 산골에 토끼 한 마리가 살았어.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꾀가 퐁퐁 샘솟는 지혜로운 토끼였지. 아마 호랑이가 나타났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걸. 어머나, 정말로 호랑이가 나타났네. 어흥. 호랑이는 토끼를 잡아먹으려고 입을 쩍 벌렸어. 자, 잠깐만요. 따끈따끈한 떡 좀 드실래요? 토끼의 말에 호랑이는 침을 꿀꺽 삼켰어. 토끼는 떡처럼 생긴 조약돌을 주워와서 돌돌돌돌 불에 구웠어. 아참, 떡 찍어 먹을 꿀을 깜빡했네. 떡이 모두 9개니까 먼저 먹으면 안 돼요. 하고 숲으로 뛰어갔어. 호랑이는 침을 꿀꺽 삼키며 떡을 하나 둘 헤아려 보았어. 하나, 둘, 셋, 9, 10. 아, 글쎄, 떡이 9개가 아니라 모두 10개인 거야. 떡 하나가 남잖아. 호랑이는 얼씨구나 횡재로새 떡 하나를 날름 삼켰지. 아이고 뜨거워. 돌을 떡인 줄 알고 먹은 호랑이는 눈물이 뚝뚝, 콧구멍이 벌렁, 침이 질질. 떼굴떼굴 구르다가 이리 쿵 저리 쿵 뒤뚱뒤뚱 걷다가 꽈당 꽈다당. 토끼가 그 꼴을 보고 까르르 깔깔 웃더란다. 풀잎을 깨우는 바람이 숲속으로 솔솔 불어오는 나른한 오후, 또 호랑이가 나타났네. 어흥, 너를 잡아먹겠다. 호랑이가 입을 쩍 벌리려는데, 자, 잠깐만요. 고소한 참새구이 좀 드실래요? 토끼의 말에 호랑이는 또 침을 꿀꺽 삼켰어. 토끼는 호랑이에게 눈을 꼭 감고 열을 세라고 했어. 그러고는 쿡쿡 웃음을 참으며, 아참, 참새구이를 하려면 불을 피워야 하는데 제가 얼른 가서 준비할게요. 하고는 풀숲으로 폴짝폴짝 사라졌지. 흐흐흐, 맛있겠다. 하면서 호랑이는 눈을 꼭 감고 열을 세었어. 하나, 둘, 셋, 넷, 5. 그 사이에 불씨가 포르르 날아오르더니 불길이 바작바작 타올랐어. 호랑이는 그 소리가 참새들의 날개짓 소리인 줄 알고 얼씨구나 좋아서 입을 해 벌렸지. 아이고 뜨거워. 참새구이는 구경도 못하고 털만 홀라당 탄 호랑이는 눈물이 뚝뚝, 콧구멍이 벌렁, 땀이 줄줄. 떼굴떼굴 구르다가 이리 쿵 저리 쿵 뒤뚱뒤뚱 걷다가 꽈당 꽈다당. 토끼가 그 꼴을 보고 또 까르르 깔깔 웃더란다. 숲속에 하얀 눈이 소복소복 쌓인 어느 날, 또 호랑이가 나타났네. 어흥, 이번에는 꼭 너를 잡아먹겠다. 호랑이가 입을 쩍 벌리려는데, 자, 잠깐만요. 싱싱한 물고기 좀 드실래요? 토끼의 말에 호랑이는 침을 꿀꺽 삼키려다 꾹 참았어. 내가 또 속을 줄 알고? 호랑이가 입을 쩍 벌리려는데, 어라, 이번엔 토끼가 조용하네. 토끼야 뭐해? 내가 입을 쩍 벌리면 네가 잠깐 해야지. 쉿, 지금 바빠요. 꼬리로 물고기 잡는 방법을 생각 중이거든요. 호랑이는 얼씨구나 신이 나서 토끼를 따라 강으로 갔어. 토끼는 얼음을 쾅쾅 깨서 작은 구멍을 만들고는 꼬리를 쑥 집어넣으면 물고기가 주렁주렁 매달릴 거예요. 전 물고기 담을 그릇을 가져올게요. 하며 숲으로 깡충깡충 뛰어갔지. 매서운 바람이 몰아쳤어. 휘몰아쳤어. 얼마나 지났을까?
호랑이가 끙끙 한참을 앉았다 일어서려는데 글쎄 몸이 꼼짝도 안 하는 거야. 아이고 추워 호랑이 죽네. 물고기를 잡으려다 꽁꽁 얼어버린 호랑이는 이번에도 토끼한테 속아서 눈물이 꽁꽁, 콧물이 꽁꽁, 꼬리가 꽝꽝. 떼굴떼굴 구르지도 못하고 뒤뚱뒤뚱 걷지도 못하고 차가운 얼음판에 발만 동동 굴렀어. 토끼가 그 꼴을 보고 또 까르르 깔깔 웃더란다. 저기 토끼 말고 웃는 이가 또 있네. 사냥꾼이 호랑이 잡으러 왔나봐. 호랑이야 큰일 났어. 뭐 좋은 생각 없니? 잠깐만요. 이야기 속 낱말 사전. 호랑이. 옛날에 우리나라에는 호랑이가 많았어요. 그래서 호랑이가 등장하는 옛 이야기가 많았는데 때로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이야기 속에 등장하기도 했어요. 또한 옛날 사람들은 호랑이가 나쁜 기운을 몰아낸다고 믿었어요. 꼬리. 동물의 꽁무니에 길게 혹은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말해요. 사람에게도 꼬리가 있었는데 점점 사라져서 지금은 흔적만 남아있어요. 참, 그런데 그거 아세요? 호랑이는 꼬리를 감출 줄 모른대요. 그래서 꼬리 때문에 사냥꾼에게 잡히곤 한다고 해요. 사냥꾼. 동물을 사냥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서 호랑이를 사냥하던 사냥꾼들은 하나같이 호랑이의 무시무시한 모습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어요. 어떤 호랑이들은 사냥꾼도 그 자리에서 얼어버릴 정도로 무섭고 사나웠다고 해요. 인성전래 요술항아리 호랑이 잡은 토끼에 담긴 토끼 이야기. 토끼는 옛 이야기 속에서 늘 꽤 많은 동물로 등장하여 집채만한 호랑이를 척척 잘 속여 넘기지요. 토끼는 과연 실제로도 꽤가 많은 동물일까요? 옛사람들은 왜 토끼를 꽤 많은 동물로 여겼는지 알아보아요. 이야기 속 문화 산맥. 안녕하십니까. 옛 이야기 속으로의 이야기 기자입니다. 오늘은 타임머신을 타고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꽤 많은 토끼를 소개합니다. 토끼는 정말 꾀가 많을까? 토끼는 어떻게 달나라에 가서 방아를 찢게 되었습니까? 우리 토끼 조상님은 원래 영원한 생명을 주는 신비한 약을 찌으러 달나라에 가게 됐어요. 그런데 배고픔에 굶주리던 사람들이 달을 보며 저기서 토끼가 떡을 찢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약방아가 아닌 떡방아가 된 거예요. 토끼 석상. 지금도 서울 경복궁에 가면 토끼 석상이 있어요. 토끼 석상은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꼬리는 왜 그렇게 짤막한 거죠? 꼬리가 짧아지게 된 사연이 있어요. 우리 조상님 중에 한 분이 겪은 일인데 바닷가에 놀러간 호랑이가 물개를 보고 깜짝 놀라 주랭랑을 치던 중에 우리 조상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도 안 무서우니 우리 서로 꼬리를 묶고 물개란 놈을 만나러 가세라고 했대요. 그런데 처음 보는 물개가 안 무서울 리 있겠어요? 처음 놀란 우리 조상님이 도망을 치다가 호랑이와 묶고 있던 꼬리도 잘리고 앞으로 고꾸라져 얼굴도 이리 납작하게 된 거라네요. 혹시 호랑이와 곶감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봤나요? 곶감이라는 무서운 놈에게 꼬리를 잡혀서 이렇게 짧게 된 거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토끼는 정말 지혜로울까요? 오늘 옛 이야기 속으로에서는 꾀가 많기로 소문난 토끼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토끼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토끼를 어떻게 생각했나요? 사람들은 우리를 아주 좋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떡방아 찢는 모습을 돌에 새기거나 수놓아 간직했지요.
다정한 토끼 부부의 모습은 사이좋은 부부가 되자는 의미로 여겨졌어요. 그리고 우리 토끼들은 새끼를 아주 많이 낳아요. 그래서 자식을 많이 낳고자 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항상 곁에 두려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토끼가 호랑이를 이길 수 있나요? 하하하, 우리는 호랑이에 비해 몸집도 작고 약한 동물이에요. 호랑이는 고기로 배를 채우지만 우리는 풀을 먹고 살아요. 하지만 오랜 세월 호랑이처럼 힘센 동물들에게 쫓기며 살다 보니 꾀가 생겨요. 살아남기 위해 눈치도 빨라지고 동작도 빨라졌지요. 사람들은 우리가 빠른 행동만큼이나 머리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옛 이야기 속에서 나는 똑똑하고 꽤 많은 동물로 등장하지요. 하지만 내 지능은 오히려 사람이나 호랑이보다 훨씬 낮아요. 그러나 호랑이 같은 동물에게 쉽게 잡히지 않을 정도의 지혜는 있어요. 옛날 사람들은 토끼를 꽤 많은 동물로 여겼을 뿐 아니라 장수, 부부간의 사랑, 많은 자식을 상징하는 동물로 여겼습니다. 이상 옛 이야기 속으로의 이야기 기자였습니다. 이야기 속으로 토끼의 지능은 갓난 아기보다 낫다? 머리가 좋기로 유명한 토끼의 지능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똑똑한 동물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던 토끼의 실제 지능은 갓난아기보다도 낫다고 한다. 그렇다면 토끼는 어떻게 호랑이를 잡을 수 있었을까? 그에 대해 동물박사 동물원 씨는 이렇게 말했다. 토끼는 머리가 좋은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겁니다. 사나운 동물들 속에서 잘 살아남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철학이 담긴 생각 장면. 호랑이는 어떻게 위기를 벗어날까요? 과연 호랑이는 사냥꾼에게 잡혀갈까요? 아니면 좋은 꾀를 내어 위기에서 벗어날까요? 호랑이가 어떻게 위기를 벗어나게 될지 이야기해 보세요. 토끼는 위기에 처한 호랑이를 본체만 취할까요? 아니면 도움을 줄까요? 도움을 준다면 어떤 꾀로 위기를 벗어나게 할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호랑이의 입장이 되거나 토끼의 입장이 되어 뒤에 이어질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보세요. 이야기의 결말 부분에 또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어요. 호랑이가 사냥꾼들에게 꼼짝없이 잡히는 신세가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호랑이가 토끼처럼 지혜를 발휘한다면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도 있을 거예요. 재미있게 사냥꾼과 호랑이라는 제목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보세요. 이야기 속 사자성어. 하우불이. 아주 어리석고 못난 사람은 언제나 그대로 있다는 뜻이야. 아무리 토끼가 꾀가 많다고는 하나 속는 것도 한두 번이지. 호랑이가 매우 어리석기 때문에 번번이 속아 넘어가다 마침내는 사냥꾼에게 붙잡히는 신세가 되었지. 이렇게 호랑이처럼 어리석고 못난 사람의 버릇이나 기질은 변하지 않지. 알쏭달쏭 논술산매.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라. 나는 토끼처럼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아니면 호랑이처럼 힘이 센 사람일까요? 질문을 읽고 나의 평소 행동과 맞으면 예, 다르면 아니요를 따라가 보세요. 이야기를 자세히 읽고 지혜로운 토끼와 힘센 토끼의 성격에 대해 다시 한번 알아보아요. 그리고 나는 토끼처럼 행동하는 사람인지 호랑이처럼 행동하는 사람인지도 뒤돌아보고요. 테스트의 결과보다는 질문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이야기 속 작가 생각. 호랑이 잡은 토끼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보다 지혜가 더 큰 도움이 된다는 가르침을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실제로 동물원에서 호랑이와 토끼를 본 적이 있지요? 호랑이는 토끼보다 수십 배나 더 큰 몸집에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호랑이를 작고 보잘것없는 토끼가 어떻게 힘으로 이겨내겠어요? 하지만 지혜가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이야기 속의 호랑이가 지혜로운 토끼 앞에서 힘 한번 제대로 못 쓰고 종이 호랑이 신세가 된 것처럼 말이에요.
토끼가 지닌 또 하나의 무기는 바로 유머입니다.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위기에서도 여유를 잃지 않고 툭툭 내뱉는 말과 행동이 먹이를 잡으려는 호랑이의 긴장을 흐물음을 풀게 하여 경계심을 늦추게 만듭니다. 여러분도 호랑이 잡은 토끼를 통해 지혜와 유머의 중요성을 배우기 바랍니다. 글 작가 정소영. 인성 가꾸기. 당당이란 남 앞에서 내세울 만큼 떳떳한 모습이나 태도를 말해요. 당당에 관한 명언. 있을 때 겸손하라. 그러나 없을 때는 당당하라. 지금의 그대는 미래의 그대에게 얼마나 당당할 수 있는가? 시간을 그렇게 사용하라. 미래의 그대에게 미안하지 않도록. 어디서나 당당하라. 기가 살아야 운도 산다.